죽는 사람은 역대 최다인데 장례식장은 망할 수 있을까요? 2024년 한국에서는 하루 980명이 사망했습니다. 1년이면 35만 8,569명. 역대 최다 기록인데 장례식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역설, 그 속에는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니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는 폭증하는데 장례식장이 망해가는 소름 돋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이 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항상 육개장이 나오잖아요. 그 육개장이 사실은 장례식장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놀라워요. 빈소를 빌려주는 시설 사용료는 전체 매출의 3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조문객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계산해보죠. 전통적인 3일장에 조문객이 150명 온다고 합시다. 1인당 식대가 3만 원이면 450만 원이에요. 술과 음료를 더하면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빈소 사용료는 하루 50만 원, 3일이면 150만 원이죠. 음식 500만 원대, 빈소 150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례식장은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공식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문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형제가 5명에서 6명이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입니다. 조카, 사촌까지 합쳐도 친척이 10명 남짓이에요. 예전 장례식이 대형 결혼식장이었다면 지금은 소형 스튜디오 웨딩 수준입니다. 직장 문화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상사나 동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갔는데 요즘은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MZ세대는 개인 사정까지 회사에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 폭증입니다.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6.1%예요. 이제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나 홀로 사는 시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조문갈 사람도 적고 나중에 본인이 죽으면 조문 받을 사람도 적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을까요? 두 번째, 무빈소 장례가 폭발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무빈소 장례는 전체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 현재는 30%입니다. 3건 중 1건은 무빈소예요. 무빈소 장례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겁니다. 시신은 장례식장 냉장실에 모셔두고 유족들은 집에 있다가 발인 날짜에만 가서 입관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갑니다. 당연히 조문객을 받지 않고 부고도 안 돌려요.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전통 3일장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빈소 사용료 3일에 150만 원, 조문객 식대가 500만 원, 수의와 관꽃, 영정에 400만 원, 장례 지도사와 도우미에 200만 원, 운구와 화장, 납골에 250만 원이 듭니다. 반면 무빈소 장례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안치실 사용료 30만 원, 관과 수의 최소 40만 원, 화장과 운구 15만 원이면 끝이에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누가 1,500만 원을 쓰고 싶겠어요. 특히 자녀 세대는 결혼 자금도 없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장례비로 2천만 원을 쓴다는 건 불가능한 선택이죠. 그래서 간소하게 치르자고 결정합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수익은 증발해요. 300인분 육개장을 준비했는데 3명만 온다면 육개장 값만 손해입니다. 안치실 사용료 30만 원에서 장례식장이 가져가는 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 같으면 한 건에 5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10만 원만 버는 겁니다. 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2024년 고독사는 3,924명이에요. 하루 평균 17명이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더 많아요. 6,139명입니다. 5년 전이 2,656명이었으니까 131%,
급증한 겁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뭐냐고요?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시신을 안 가져가는 경우예요. 충격적인 건 무연고 사망자의 76.2%는 사실 가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시신을 안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경찰 전화를 받았는데 장례비 1,5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평생 연락 안 하고 지낸 어머니를 위해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럼 지자체가 공영 장례로 처리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장해서 무연고 납골당에 모십니다.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 1명당 234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150만 원, 강원도 영월구는 고작 25만 원이에요. 9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장례식장 입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수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그 사망자 중 상당수가 수익이 안 나는 사망자인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더 충격적입니다. 10조 원짜리 거대 상조회사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공간만 빌려주는 하청업체가 됐어요. 돈은 상조회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1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영화 시장이 1년에 2조 원이에요. 상조 시장이 영화 시장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상조 회사는 3개 회사가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1위는 프리드라이프, 2위는 보람상조, 3위는 교원라이프입니다. 이 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76%를 차지합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누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전화했고 장례식장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족이 가장 먼저 전화하는 곳이 상조회사입니다. 상조회사가 장례식장 예약부터 수의 준비, 관 구매, 장례지도사 파견, 심지어 납골당까지 다 알아봐줘요. 피자로 비유해 볼까요? 옛날 장례식장은 큰 피자였습니다. 빈소 사용료라는 조각, 음식 매출이라는 조각, 용품 판매라는 조각, 이렇게 여러 조각이 있었어요. 한 판에 500만 원짜리 피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느냐? 첫째, 무빈소 장례로 음식 조각이 사라졌어요. 둘째, 상조 회사가 용품 조각을 가져갔습니다. 셋째, 빈소 사용료 조각마저 상조 회사가 50% 깎아달라고 압박해요. 피자가 10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리베이트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상조회사 직원이 와서 수의는 300만 원, 관은 200만 원, 납골당은 100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유족은 경황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하죠. 그럼 뭐가 벌어질까요? 납골당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갑니다. 상조회사 직원과 장례 지도사가 나눠 갖는 거예요. 유족은 1000만 원을 냈지만 실제로 납골당에 가는 돈은 600만 원 뿐입니다. 수의도 마찬가지예요. 300만 원짜리 수의의 원가는 8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220만 원 중 100만 원은 리베이트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애매한 영역이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 확실합니다. 2024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상조회사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 공짜라는 광고를 봤을 텐데 알고 보니 냉장고 값을 상조 금액에 포함시켜놨던 겁니다.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상조회사가 고객을 독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공간만 빌려주는 하청업체가 됐어요. 옛날 장례식장이 종합병원이었다면 지금은 임대부동산이 된 겁니다. 건물만 빌려주고 월세나 받는 신세가 됐는데 그 월세마저도 상조회사가 깎으라고 압박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70년에 연간 사망자가 75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숫자예요. 하루 2,000명이 죽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장례식장이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조문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 테니까요. 2070년이면 1인 가구 비율이 50%를 넘을 거라고 해요. 10명 중 5명이 혼자 삽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장례는 누가 치를까요? 장례시장은 완전히 양극화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1억 원짜리 프리미엄 장례가 나타날 거예요.
특급 호텔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고 AI로 고인의 영상을 만들고 유골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심지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장례. 돈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화려하게 떠날 겁니다. 반대쪽에서는 50만 원짜리 초저가 장례가 나올 거예요. 빈소 없이 안치실에만 모셨다가 바로 화장하고 유골은 바다에 뿌리거나 공동 납골당에 모시고 끝.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초라하게 떠나는 겁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1,500만 원짜리 평범한 장례는 점점 줄어들고 1억 원 아니면 50만 원, 이 둘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장례는 고인을 기리는 애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빨리 끝내야 할 처리 절차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장례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이었어요.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며 고인을 떠올리고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싸게 끝낼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됐어요. 고인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시신을 처리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수분해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신을 화학 용액에 녹여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미국 24개 주에서 합법화 됐습니다. 퇴비화 장례도 있어요. 시신을 미생물로 분해해서 흙으로 만들고 그 흙으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신을 폐기물 취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식장 사장님, 장례 지도사, 상조 영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 틈새 시장을 공략하세요. 대형 상조회사가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상조회사는 표준화된 서비스만 제공해요. 프리미엄도 아니고 초저가도 아닌 중간 수준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세요. 돈 많은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1억 원짜리 호텔 장례를 진행해 주세요. 특급 호텔과 제휴해서 빈소를 호텔 스위트룸으로 꾸미고 조문객 식사도 호텔 뷔페로 제공하는 거예요. AI 추모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고인의 사진과 음성으로 AI 휴먼을 만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상영하는 겁니다.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도 소개해주세요. 유골에서 탄소를 추출해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0.3캐럿에 600만 원이지만 부자들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아니면 반대로 초저가 시장으로 가세요. 무빈소 전문 장례식장을 차리는 겁니다. 빈소는 아예 없애고 안치실과 입관실만 운영하세요.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50만 원에서 80만 원의 장례를 진행하고 대신 하루에 10건씩 회전율을 높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간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은 상조회사가 이미 장악했어요. 두 번째 전략, 투명성을 무기로 삼으세요. 상조회사가 욕먹는 이유가 뭔가요? 리베이트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정반대로 가세요. 완전 투명 장례를 표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리베이트 일절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의 원가 80만 원, 마진 20만 원, 판매가 100만 원. 이렇게 다 공개하세요. 관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150만 원, 마진 50만 원, 판매가 200만 원. 납골당도 직접 제휴해서 중간 수수료 없이 진행해 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신뢰가 쌓여요. 요즘 사람들은 정보를 다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장례 비용 후기 치면 다 나오거든요. 투명하게 하면 입소문이 나요. 거기는 바가지 안 씌워, 정직해. 이런 평판이 생기면 단골이 생깁니다. 세 번째 전략, 온라인으로 나가세요. 매장 영업은 이제 한계예요. 장례식장에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하세요. 장례 전문가가 알려주는 장례 준비법, 장례 비용 아끼는 10가지 방법, 무빈소 장례 진짜 후기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 겁니다. 단순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튜브에서 본 장례 지도사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필수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예전만큼 벌기는 어렵습니다. 한 건에 수백만 원 챙기던 시대는 다시 안 와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안정적으로 버는 전문가로 자리 잡는 것. 그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장에 남으면 실망만 커져요. 만약 지금 30대 이하이고 이 일을 평생 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다른 업종을 권합니다. 하지만 40, 50대이고 이 일에 경험이 쌓였다면 위의 방법으로 재편된 시장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팁, 상조 가입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상조 회사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월 3만 원씩 10년만 내시면 나중에 장래 걱정 없어요. 게다가 냉장고도 드립니다. 솔깃하시죠?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월 3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은 360만 원입니다. 10년 후에 받는 장매 서비스가 360만 원어치일까요?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0년 후 36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280만 원 정도예요. 게다가 상조 회사가 중간에 망하면 돈 날아갑니다. 최근 5년간 상조 회사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액이 1,400억 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적금으로 넣어두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씩 10년 적금 들면 이자까지 해서 400만 원 정도 모이거든요. 여러분,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미리 결제하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내가 내 돈 맡겨놓고 나중에 서비스 받는 건데 그 회사가 10년 뒤에도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해약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상조는 중도 해지하면 내가 낸 돈의 100%를 돌려받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리지만 적금은 언제든 해지해도 원금의 이자까지 챙겨 나옵니다. 유동성이 생명인 시대에 내 돈을 10년 동안 묶어두는 게 정말 이득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팁, 무빈소와 3일장 선택 기준을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빈소로 할까요? 3일장으로 할까요? 정답은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입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드릴 수 있어요. 무빈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조문객이 10명 이하로 예상될 때, 장례 비용을 500만 원 이하로 하고 싶을 때, 고인이 생전에 간소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족이 적고 나이가 많아서 3일 동안 빈소 지키기 힘들 때입니다. 3일장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조문객이 5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될 때, 고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신 분이라 제대로 배웅하고 싶을 때, 유족이 많고 3일 동안 함께 애도하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효심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문객들에게 오지 않으셔도 된다. 마음만 받겠다고 먼저 말해주는 것이 고물가 시대에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예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래의 핵심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작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팁,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장례 지도사가 특정 납골당을 강력 추천하면서 지금 아니면 자리가 없다고 서두른다면 10중 8구 리베이트가 걸려 있는 곳입니다. 좋은 시설은 유족이 천천히 비교해보고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납골당에서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장례 지도사는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의와 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의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3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수의 가격 비교 치면 나와요. 같은 제품이 150만 원에 팔리고 있다면 150만 원이 마진과 리베이트예요. 물론 장례 지도사의 노고에 대한 대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는 거죠. 300만 원짜리 수의가 사실은 150만 원이고 나머지가 다 리베이트라면 그건 바가지예요. 네 번째 팁, 화장장 예약은 미리 하세요. 화장장이 부족합니다.
서울에 2곳, 인천 1곳, 경기 4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 예약이 밀립니다. 사망 신고하고 화장 예약하려고 하면 3일 후에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일장이 4일장, 5일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빈소 사용료가 하루 50만 원이면 하루 늘어날 때마다 50만 원씩 더 나가는 거예요. 또 화장장이 멀면 관외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립 승화원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는 15만 원인데 경기도 거주자는 88만 원이에요. 73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에 정보를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투병 중이시라면 미리 주변 화장장이 어디 있는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허둥지둥하면 손해보기 쉬워요. 마지막 조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장례는 없어요. 프리미엄 장례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무빈소를 하면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비용이 최우선이라면 무빈소를 선택하세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존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고인을 성대하게 배웅하고 싶다면 3일장을 선택하세요. 1,500만 원 들더라도 후회 없이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처리가 될지 추모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신 대한민국 장례 산업의 민낯,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변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